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무회계 5강 유형자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유형자산의 정의부터 살펴보면요. 먼저 유형자산은 우리 기업에 1년 이상 사용돼야 됩니다. 장기간 사용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산을 영업활동에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태가 있는 자산은 유형자산, 형태가 없는 자산은 무형자산,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종류는요, 우리가 왕기초에서 다 했습니다. 안 들으신 분은 꼭 왕기초를 들으셔야 하고요. 자, 왕기초에서 다루지 않은 구축물이 있어요. 구축물은 건물을 지을 때 옆에 나머지 조형물 막 짓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우리는 다 뭐라고 한다? 구축물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박은 배 같은 거, 예, 수상 운반구는 우리가 선박이다, 이렇게 얘기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다룬 요거 좀 중요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 기업에서 건물이 완공되지 않고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가정의 비용은 이렇게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자산에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이러면 건설 중인 자산. 그래서 건물이 완공되면 그동안에 건설 중인 자산을 전부 다 대변으로 장부에서 지우고 차변에 건물이 나오면 되죠. 자, 근데 이 건설 중인 자산 중에서 이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요거는 우리 회사가 건물을 신축할 때 돈을 빌려와요. 차입금을 빌려오는데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그래서 우리가 차입원가라고 하는데, 이 이자를 주면 원래 이자 비용이 맞죠, 원칙은.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에 이 이자를 전에 자본화하기로 하였다라는 문장이 있던가, 아니면 자본화 요건을 충족했다, 이런 말을 만나면 걔는 비용이 아니고 이렇게 자산이다 라는 걸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건물이 완공되면 그때부터는 이자 비용이 맞고요.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차입원가에 대해서 자본화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문장을 만나면 이렇게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테마는 우리가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테마인데요. 이 3번의 동그라미 1번은 여러 번 했습니다. 자산을 사오는 과정에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걸 무조건 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자산에다가 가산해야 된다. 그쵸? 이 유형자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건물이라든가 토지 또는 차량 운반구 이런 거 사면 우리가 취득세도 내야 되고 등록세도 내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 세금이니까 우리가 세금과 공가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싶지만, 이렇게 일회성 비용은 세금과 공가로 하시면 안 되고 차량 운반구, 건물, 토지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계장치를 사오는 과정에 운반비가 들어가거나 하역비가 들어가거나 설치비라든가 시운전비가 들어가시면 이것도 비용인데 일회성 비용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장치 하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여기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하기 전에 3번을 먼저 해볼게요. 3번은 우리 회사의 주주가 우리 회사에 토지를 무상으로 준대요. 기업의 대주주가 20년 전에 취득한 토지를 우리 기업에다가 증여하겠대요. 증여는 공짜로 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자, 이때 취득원가는 1,000만원. 이분이 20년 전에 1,000만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현재 시간이 막 흘러서 이 토지의 가치는 1억 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받는 토지는 1,000만원인 거예요, 1억인 거예요? 네, 1억이다 라는 걸 기업회계에서 써준 거예요. 회사가 무상으로 증여받은 유형자산은 뭐로 해야 된다고요?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계상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공정가치로. 그러면 회사가 차변에 토지를 받는데, 여기 보시면 토지를 받아요. 근데 1,000만원 쓰지 말고 이렇게 1억을 쓰시란 소리예요. 그리고 이 토지가 주주가 공짜로 줘서, 토지를 공짜로 줘서, 토지는 자산, 공짜로 주는 건 수중, 그리고 기업에 이익이 났다라고 해서 1억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안 했던 2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2번의 주제는 교환에 의한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와 회사끼리 서로 자산을 바꾸는 거죠. 이걸 이제 교환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교환하는 거지만 결론은 회계 처리할 때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걸 내주고 이쪽으로 내주고 다시 이쪽 회사에 있는 걸 우리가 사오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사올 때 우리는 이 취득원가를 어떻게 금액을 얼마를 써야 되냐 하는 문제가 이거예요. 자, 그럼 먼저 큰 주제는 이종자산이냐 동종자산이냐 하는 건데 먼저 동종자산이 이거예요. 같은 우리가 자산을 바꾸는 거. 자, 기계와 기계를 바꾸면 동종자산이에요.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 회사가 이거 파란색이에요. 자, 그러면 동종자산끼리 서로 바꾼다 라고 하시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던 구기계장치를 대변에 내주셔야 돼. 대변에 내줄 때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장부 금액이 나가는 거 맞죠? 네. 그리고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건 신기계장치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빨간색이 기계장치가 들어온다. 다른 회사께. 근데 이때 이거 이 물음표 여기다가 얼마를 써야 돼? 이 소리요. 이때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서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교환으로 받는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여기를 잘 보셔야 돼.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여기 제공한이란 뜻은 우리 회사가 준 이런 뜻이잖아요. 준 거의 장부금액이니까 여기 100원짜리 줬죠. 그러니까 이 100원짜리를 받는 거예요. 이게 동종자산일 때는 여기에 이걸 써도 안 되고 이걸 써도 안 되고 이걸 써도 안 되고 뭘 써야 돼요? 우리 회사가 준 장부금액인 100원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100원짜리를 내주고 100원짜리를 돌려받았으니까 결국은 똔똔해서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게 동종자산의 교환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요 문장을 잘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우리 회사가 준 거의 장부금액을 쓰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종자산은요. 서로 다른 자산을 교환한 거예요. 이렇게. 자, 보시면 회사가 이렇게 기계장치가 우리 회사 건데 여기 다른 회사의 비품을 받고 우리 회사의 기계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종자산이다. 이럴 때 봐보세요. 회사가 기계장치를 내주니까 대변에 썼죠. 당연히 장부금액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올 때는 우리가 기계를 받는 게 아니라 이번에 뭘 받아요? 비품을 받는 거죠. 여기다가 비품을 써보겠어요. 이때 이 비품을 얼마 써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 얼마. 네, 이때는 우리가 뭐 이런 거 막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장부에서 뭐라고 써있냐? 기업회계에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라고 써있어요. 여기 보세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이렇게. 그러면 네, 우리 회사가 준 거의 공정가치니까 준 거의 공정가치는 여기 있잖아요. 준 거의 공정가치는 120원. 그렇죠? 그럼 여기에 12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100원짜리를 내주고 네 120원짜리를 받았다는 소리는 회사가 이걸 서로 처분하는 거라고 그랬죠. 교환도. 그래서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이익이 났다 2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가액을 내주고 공정가치를 받아오니까 당연히 손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종자산과 동종자산의 취득원가를 결정할 때는 자, 이종자산은 요렇게 동종자산은 요렇게 하셔야 된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취득원가까지 했고요. 요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재산세는 보유세니까 얘는 세금과 공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취득세는 맞았고 운반비도 맞았고 설치비도 맞았죠.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 찾으래요. 않는 거. 자, 준공 후에 지급한 이자 비용. 아, 그러면 건물이 완공됐으니까 그때는 뭘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자 비용으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얘는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떴습니다. 2번. 구입할 때 취득세. 당연히 토지라고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품을 수입하는 과정에 부담한 우리가 하재보험료. 수입하는 과정에 외국에서 오는 과정의 보험료는 한 번만 내는 거라 상품.
자, 수입하는 기계장치를 설치한대.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수수료 비용 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기계장치. 그래서 답은 1번 이자 비용. 자, 이제 3번 해보겠습니다. 자, 회사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였다. 전체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적절한 분계는 했습니다. 모두 현금이니까 대변에 다 똑같고요. 자, 봅시다. 차가는 차값으로 차량 운반구, 사올 때 취득세 차량 운반구, 탁송료 그랬으니까 차를 회사까지 가지고 올 때 들어가는 비용 한 번만 들어가겠죠. 이것도 차량 운반구. 그러나 차량 보험료 이것은 매년 한 번 내는 보험료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험료로 해계 처리하시고 나머지는 차량 운반구로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야 돼요? 2번. 1,050에 5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취득 후 지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취득 후 지출은요, 저희가 이렇게 유용자산을 처음에 사오다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고 3년, 4년 지나면 다시 유용자산에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제 막 고장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수선비를 말하는 건데요. 이 수선비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 둘의 차이가 뭐냐면 둘 다 건물을 수선했다, 차를 고쳤다, 뭐 차량 운반구를 고쳤다 또는 기계장치를 고쳤다 이랬는데 이 차나 이런 자산이 고치고 나니까 이 자산의 가치가 정말로 증가한 거예요. 가치가 증가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된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반대로 그냥 고쳤더니 단순히 원상회복을 하거나 능률 유지가 된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돈을 썼지만 얘는 우리가 수선비로 하시면 안 되고 너희 회사의 자산의 원가에다가 플러스해서 자산의 가치를 올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익적 지출은 단순히 원상회복했으니까 내가 이거는 한 번에 그냥 비용으로 뺄게 이 소리예요. 수선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자본적 지출은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건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예를 들면 자본적 지출은 이렇게 건물을 증설했다.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기업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냉난방 시설 설치했어요. 자동차에 엔진 오일이 아니라 엔진을 교환했습니다. 모두 다 내용연수가 증가했죠? 그 다음에 자산의 가치가 증가했다. 이럴 때는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시면 되고요. 건물에 페인트 칠했대요. 단순히 원상회복한 거지. 유리 교체했어요. 타이어 교체했어요. 이런 건 수선비. 아셨죠? 여기 자동차는 차량 유지비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했고요.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 영업용 트럭을 2천만 원에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대요. 그럼 당연히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일단 차량 운반구가 2천. 그 다음에 12개월 할부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차변의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면 미지급금입니다. 외상 매입금 쓰면 틀려요. 거래처는 없으니까 안 달고. 그 다음 D번에 보시면 뒤에 취등록세 20만 원을 현금으로 줬대요. 그럼 대변에 현금 지급하시고요. 취등록세는 일회성 비용이니까 이렇게 차량 운반구에 가산해서 업어서 2,02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본사 건물 그랬어요. 건물에 증설 엘리베이터 자산의 가치가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면 수선비 안 됩니다. 건물이라고 쓰셔야 돼. 건물 이렇게. 그리고 어음을 발행했대요. 여기서 절대 지급어음 쓰시면 안 돼요. 여기는 상품이나 원재료일 때 지급어음을 쓰는 거다. 그 외적일 때는 미지급금이다. 거래처는 없으니까. 그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회사의 기계장치의 고장으로 수리하고 기계가 고장나서 수리한 건 단순히 원상회복, 능률유지, 수선비, 현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건물의 일부를 수리하고 수리비 30만 원을 보유 중이던 타인 발행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였다. 그럼 타인 발행 자기압 수표라는 건
수표니까 다 현금이죠. 당좌예금 빼고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좌 수표 빼고는. 네, 그럼 일단 3번 아니면 4번. 그런데 30만 원 중에서 20은 자본적 지출. 그러면 20은 건물이라고 회계 처리해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20이 건물인 게 4번에 있네요. 됐죠? 그러면 대변이 현금이면서 20이 건물인 거는 4번. 네, 그 다음 문제 2번.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해야 할 것으로 타당한 것. 자, 냉난방 장치 자본적 지출로 하십니다. 사용 용도 변경 자본적 지출, 증설, 확장 자본적 지출이죠. 따라서 답은 유리 교체했대요. 유리 교체. 단순히 여기 보시면 원상해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수익적 지출이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감가상각이란 우리 기업의 유형자산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장부에서 지우는 것. 이걸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자, 이때 감가상각의 목적은 우리 기업회계의 원가, 감가상각은 원가를 배분하는 것. 이걸 우리가 감가상각의 목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당연히 원가 배분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든다면 회계에서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렇게 기간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직원의 급여가 5천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하시면 발생한 즉시 이걸 비용으로 다 빼주고 바로 절세시켜 주는 거. 이걸 우리가 기간 비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같은 5천만 원이 발생했는데 택시 운수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분이 택시 운수업을 하려면 차를 사와야 되겠죠. 차를 사오는데 5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럼 이 5천만 원을 한 번에 이렇게 비용으로 다 빼주는 게 아니라 이 차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내용 연수가 몇 년이냐 그 내용 연수로 나누어서 만약에 5년이다 이러면 5년으로 나누어서 매해에 1,000만 원씩 빼줄게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감가상각의 목적 원가를 배분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렇게 고정자산은 원가를 한 번에 빼지 않고 나누어서 원가를 배분해서 빼주는 걸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기업에서 이 시간이 지나도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자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토지예요. 토지. 토지는 시간이 지나도 감가상각이 되지 않고 두 번째 건설 중인 자산.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건물 짓고 있는 거 있죠? 얘는 아직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업무 활동을 하지 않은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 부동산 같은 거는 감가상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매년의 기말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취득원가. 얼마 주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원가를 나누려면. 그래서 취득원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자산을 사오는 과정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 매입 부대 비용 아시죠? 일회성 비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수선을 했는데 자산의 가치나 내용 연수가 연장된 거, 이러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우리는 취득원가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수익 창출에 기여한 내용 연수, 그 내용 연수. 자, 이거는 이제 수명 기간을 말하는 거죠. 택시를 몇 년 동안에 수익 창출하는 데 쓸 거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자, 택시가 5년 동안에 영업 활동을 했다. 다 5년을 썼는데도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추정 가치라고 해요. 추정 가치, 남아있는 가치. 이걸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잔존 가치. 그렇게 해서 감가상각의 3요소는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12월 31일 기말이 되면 매년 감가상각의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계산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세된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의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정액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해진 금액으로 감가상각할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이 공식을 알아야지만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주고 샀는지 이걸 일단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감가상각 안 해줘요. 그래서 빼라 이렇게 돼 있고 내용 연수로 나눠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제를 가지고 감가상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1월 1일 날에 차량 운반구를 10만 원에 사왔어요. 내용 연수는 3년, 잔존 가치는 만 원. 그럼 일단 사왔으니까 10만 원에 사온 걸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일단은 올리셔야 되겠죠. 네, 자산을 먼저 올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2월 31일 기말이 되면 영업활동을 다 하고 기말이 되면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재무상태표를 만들었을 때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되니까 먼저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정액법을 선택했으니까 요 공식에 돌리면 돼요. 우리는 10만 원 주고 샀죠. 그리고 빼기 잔존 가치는 만 원. 그리고 내용 연수는 3년. 이렇게 계산하면 3만 원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하셔야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재무제표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에 와서 세금이 절세되고 그 다음에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된 것이 쌓여 있는 곳, 누적되어 있는 곳이 감가상각 누계액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차량 운반구가 지금 10만 원 주고 샀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비용을 3만 원 빼줬으니까 이 자산의 가치를 3만 원 내려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결론은 얘가 취득은 10만 원 주고 했지만 이제 이 차의 가격은 얼마란 소리예요? 7만 원. 네, 7만 원. 요걸 우리가 부르는 가격을 장부에 기록된 금액, 장부 금액 이렇게 얘기해요. 아셨죠? 그러면 결론은 감가상각비는 비용,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을 차량 운반구를 차감하는 계정, 자산의 차감 계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년이 지나갔고 다시 1월 1일을 맞이하면 또 영업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영업활동이 시작됐으니까 열심히 영업활동을 하고 기말이 되면 다시 요 산식에 돌리는 거죠. 그럼 똑같아요. 10만 원 주고 샀고 마이너스 잔존 가치는 만 원. 내용 연수 3 하면 똑같은 금액이 나와요. 예, 정해진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X 2년도에 다시 감가상각비 3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 그럼 X 2년도에 3만 원이 빠지죠. 1년도에 3만 원, 2년도에 3만 원. 원가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배분. 그리고 또 3만 원을 빼줬으니까 너희 회사의 차량 운반구 밑에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인 누계에게 3만 원을 더해라. 그럼 6만 원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 이 차는 10만 원 중에서 6만 원을 빼니까 장부가액이 얼마란 소리예요? 4만 원이 장부가액이다 라는 걸 주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X3년도가 되면 또 이 산식에 돌리면 또 3만 원이 나와요. 따라서 다시 회계 처리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그럼 차변은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로 흘러가서 절세, 세금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자산을 차감하는 거. 자, 10만 원 주고 샀던 이 차가 이제 드디어 얼마가 된 거예요? 9만 원이 다 쌓여서 더 이상 감가상각이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장부가액이 이제 얼마가 됐어요? 만 원. 요게 잔존 가치가 아까 만 원이었으니까 여기 딱 만 원에 맞춰서 이제 감가상각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차를 한 번에 다 비용 빼지 않고 이렇게 원가를 나눠서 이렇게 감가상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방법이 정액법. 정액법은 공식을 일단 외우셔야 된다. 가로안이 중요합니다. 가로안. 지두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내용연수를 나눈다. 아셨죠? 그럼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뺐을 때 특징은 이 비용이 항상 똑같아요. 3만 원, 3만 원, 3만 원. 그래서 매액이 똑같은 금액으로 빠지는 거. 이게 정액법의 특징이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정률법으로 한번 감가상각을 해볼게요. 자, 정률법은 자 정해진 상각률로 감가상각하는 거 이걸 정률법이라고 해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비용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체감돼요. 점점점 감가상각비가 줄어든다. 자, 정률법의 공식은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가로안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가 아니라 누계 감가상각이 쌓인 금액을 빼고 그런 다음에 상각률로 곱하자. 이렇게. 그럼 똑같이 아까랑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자, 1월 1일 날에 차를 10만 원에 주고 사서 내용 연수 3년, 잔존가치 만 원. 그리고 상각률이 정해졌어요. 이 정률법으로 하려면 반드시 문제에 상각률을 주어줘야 돼요. 그래서 53.6%.
예, 0.536이겠죠. 자, 일단 먼저 사왔으니까 재무상태표에 차량 운반구가 들어간다. 그쵸? 그리고 기말이 되면 이제 비용을 계상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선택한 방법은 정율법이다 하시면 이 방법으로 우리가 돌려야 돼요. 계산을. 10만 원 주고 샀고 첫 해는 누계액이 쌓인 게 없죠. 0원이에요. 0원. 첫 해는 없다. 그리고 0.536을 하면 53,600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회계 처리한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그러면 첫 해의 비용이 얼마가 절세되냐면 53,600원이 절세돼요. 그럼 이 절세한 만큼의 자산의 가치를 내려야죠. 네, 자, 감가상각 누계액 자산의 차감 계정 10만 원에서 빼라 53,600원을. 그러면 기업의 장부가액의 차값은 지금 46,400원이다 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아셨죠? X1년도에 감가상각을 한 거고 아직 얘 가치가 46,400원이니까 또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럼 또 X2년도에 열심히 영업활동을 하고 기말에 또 감가상각을 돌려요.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돌리려고 하는데 산식은 정률법 지도공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상각률로 곱하자. 자, 그러면 10만 원 주고 샀고요. 1차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여기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1차 연도에 53,600원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로 안이 요게 뭐냐면 여기에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46,400원이 일로 오는 거예요. 46,400원이 장부가액. 그 이걸 이 가로 안에 다른 말을 아직 상각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해서 미상각 금액 이렇게 얘기하고 이 미상각 금액에서 0.536을 곱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면 이걸 곱하면 계산을 하면 이 금액이 나와요. 이렇게 24,870원. 그리고 누계액은 어떻게 되냐? 24,870원. 이렇게. 그러면 올해 2차 연도는 24,870원을 절세하는 거야. 아까 1차 연도는 53,600원을 했는데 확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누계액은 또 아까 53,600원에다가 24,870원을 더해서 78,470원 비용을 인정한 만큼 자산의 가치도 빼라.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의 장부금액, 다른 말로 미상각 잔액 요거 23,530원이 된 거죠.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3차년도도 하셔야지. 마지막 3년이니까 이게. 그러면 똑같은 산식이에요.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이제 누계액이 이 금액이 되겠죠. 네, 2000년도까지 쌓여있던 이 금액. 여기가 78,470원. 요걸 뺀 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미상각 잔액. 거기다가 상각률을 곱하시면 이번에 11,540원이 나와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단수 차이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결국은 장부 금액이 10만 원이 돼야 돼. 만 원이 돼야 되니까 이 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30원만 해야 돼.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추는 거예요.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얼마? 11,530원. 원래 40원인데 단수 차이 조정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그러면 요 마지막 3차 년도는 11,530원이 절세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계액은 이제 9만 원까지 다 쌓인 거예요. 그래서 장부가액은 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첫 번째 한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이 빠진 거예요. 3만 원, 3만 원, 3만 원. 그런데 이렇게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첫 해는 53,600원, 2차 년도는 24,870원, 3차 년도는 11,530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 비용이 점점점 줄어드는 가속상각법. 이게 체감되는 거죠. 비용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 아셨죠? 이게 정률법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세 번째는 연수학계법이 있어요. 자, 연수학계법은 내용 연수를 합해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률법처럼 감가상각비가 점점 줄어드는 체감법이에요. 체감. 자, 얘는 비용이 이제 계산을 하려면 이 또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얘는 가로 안이 지드공가에서 잔존가치. 그럼 이게 세 번째인데 하나 정률뿐만 여기가 누계액이고 두 개는 지금 여기가 다 잔존가치였어. 맞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밑에 분모는 내용연수의 합계, 분자는 내용연수의 역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요쪽을 좀 잘 볼게요. 자, 살짝 내려서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요걸 말하는데 요렇게 자, 먼저 여기에 있는 내용연수의 합계는 이거 분모를 말하는 거예요. 분모.
분모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6이죠, 6. 만약에 4년이라면 내용연수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그러면 10년, 10이 되겠다. 분모 10. 그쵸? 그 다음에 5년이라면 15.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린 3년짜리니까 3년이 다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6에 그 다음에 분자는 내용연수의 역순이잖아요. 그럼 내용연수의 역순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잔여 내용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연수의 역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차 년도에 감가상각을 할 거니까 남아있는 내용연수는 몇 번 남았어? 하나, 둘, 셋. 그럼 3년 남았죠? 그럼 2차 년도 감가상각을 할 때는 하나, 둘, 두 번 남았죠? 그리고 3차 년도에 감가상각을 할 거니까 하나, 자기 자신만 남았으니까 1. 그럼 봐봐요. 이 감가상각하는 내용연수와 남아있는 내용연수는 서로 거꾸로 1하고 3, 2하고 2, 3하고 1 이렇게 서로 거꾸로 됐다고 해서 역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1차 년도 하면 6분의 3, 2차 년도 하면 6분의 2, 3차 년도 하면 6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계산을 돌려보자고요. 자, 똑같아요. 문제는 똑같다. 그리고 우리가 자산에 먼저 올리고 기말이 되면 이렇게 공식대로 한다. 지드공가의 잔존가치를 빼고 곱하기 내용윤수합의 잔여내용윤수. 그럼 10만 원에 만 원 빼고 예, 여기 만 원이죠. 만 원 빼고 네, 6분의 3 하셔야죠. 왜? 1, 2, 3 더하고 첫 해년도니까 3.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45,000원이 나와요. X 1년도에는 45,000원. 그 다음에 누계액도 45,000원이 쌓이겠죠. 그쵸? 그러면 45,000원만큼의 비용이 절세되고 연수학계법은 그리고 45,000원이 자산이 감소돼서 장부금액은 55,000원이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X 2년에는 이렇게 계산하셔야죠. 예,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걸 복사해 놔가지고 여기가 다 지금 10만 원이 된 거예요. 여기도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잔존가치가 만 원. 그러면 2차 년도니까 분모는 항상 6이 돼야 돼. 6. 그 다음에 잔여 내용 연수는 2차 년도니까 2죠. 2. 네, 2 이렇게 이거 계산하시면 이제 비용이 3만 원 나옵니다. 3만 원. 감가상각비 3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3만 원. 그럼 2차 년도에 비용 3만 원 빠지고 이제 누계액은 아까 4만 5천 원과 지금 3만 원이 더해져서 7만 5천 원이 비용이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장부금액은 네, 2만 5천 원이네요. 네, 2만 5천 원이 장부금액이다. 마지막 연도. 자, 똑같이 하시면 네, 취득원가에다가 10만 원에다가 만 원 빼고 합계는 항상 6. 이제 자녀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1.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용 계산하면 15,000원 나와요. 15,000원, 누계액은 15,000원 이렇게.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비용에 15,000원 비용 절세시키고 누계액이 자산에서 차감해서 얼마예요? 누계액이 9만 원. 맞죠? 최종 9만 원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장부금액이 만 원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연수학계법이고요. 자, 연수학계법이도 아까 정률법이랑 마찬가지로 체감, 점점점 비용이 줄고요. 자, 마지막에 생산량 비례법은 말 그대로 너희 회사에서 생산한 만큼에 비례해서 진행률로 내가 빼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진행률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게 우리가 생산량 비례법이고요. 요 가로하는 다 잔존가치 빼는 게 똑같아요. 누구만? 정률법만 빼고 그 요 뒤에 분모 분자가 다른데 얘는 우리 회사가 예정 총 생산량 분의 실제 생산량을 빼준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가 6,000개를 예상했는데 실제 생산한 거는 2,000개다. 이러면 그렇게 비율만큼 빼주겠다는 소리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론부터. 자, 먼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 우리가 뭐는 감가상각 안 해줘요? 아, 감가상각 안 해주는 건 이거네. 개발비 감가상각 하는 거고요. 투자부동산은 안 하고요. 건설 중인 자산도 안 하고요. 토지도 안 하고요. 맞죠? 네, 그래서 답은 1번. 자, 2번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하는 네,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원가 배분 찾으셔야 돼요. 원가 배분. 네, 그래서 취득 원가를 뭐 하는 거? 배분하기 위해서다. 맞죠? 배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공식은 중요해요.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키는 어디에 있냐? 감가상각비의 공식의 키는 요 가로 앞만 보시면 돼요.
정액법은 누계액이 아니라 잔존가치. 정률법은 잔존가치가 아니라 누계액. 연수학계법은 누계액이 아니라 잔존가치. 그래서 답은 4번. 네, 이렇게 잔존가치 맞았고요. 네, 예정 총 생산량분의 실제 생산량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감가상각비 공식은 가로 안은 정률법만 빼고 다 가로 안이 잔존가치, 잔존가치. 그럼 정률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거 해볼게요. 회계처리는 우리가 감가상각비에 감가상각 누계액 맞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는 자산의 자감 계정, 예, 이 계정이. 그 다음에 이제 회계처리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는 우리가 기계장치를 1,000만 원 주고 샀고요. 잔존가치는 100만 원, 내용연수는 5년, 상황에 맞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래요. 케이스 1번 해보겠습니다. 케이스 1번. 정액법으로 하래요. 정액법. 그러면 정액법은 어떻게 해야 돼? 취득원가 1,000만 원에서 잔존가치 100만 원을 빼고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예, 나누기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이 감가상각비, 대변이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정율법 하시면 되죠. 정율법. 자, 먼저 취득원가 1,000만 원. 누계액이 아니라 여기 감가상각 잔존가치가 아니라 누계액이니까 빼기 0 하시. 첫 해는 없으니까 0 하시고 정률은 0.451 하시면 1,000만 원에 45.1%는 예, 451만 원. 따라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케이스 2번 문제는 네, 2차 년도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랑 연결이 되어있죠. 451만 원에. 그쵸? 그러면 얘는 일단 1,000만 원에서 얼마를 뺀다? 네, 1,000만 원 빼기 누계액이 아까 400,51만 원. 빼기 이제 뺐고 곱하기 뭐 하시면 돼요? 0.451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곱하기 0.451 이렇게 계산하면 요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247만 5,990원. 그래서 이 금액이 계산되면 차변이 감가상각비, 대변이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하시면 돼요. 2차년도. 반드시 누계액은 1차년도 걸 먼저 계산하고 이제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나왔어요. 연수학계법. 내용연수를 합하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의 역순 또는 자녀 내용연수.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1,000만 원에서 잔존가치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잔존가치 100만 원. 그리고 5년이니까 분모는 15.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면 15분의 1차년도 계산하면 5, 2차년도면 4, 3차년도면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첫 해 연도니까 5를 해야지. 15분의 5. 그죠? 그러면 차변이 감가상각비, 대변이 감가상각 누계액 300만 원. 이렇게. 근데 요거 연결해서 3-1번은 1차 년도가 아니라 뭐란 소리예요? 2차 년도. 그럼 가로하는 똑같아요. 1,000만 원 빼기 100만 원 곱하기 밑에 분모도 똑같아. 15분의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이번엔 2차 년도 계산하니까 2의 반대는 뭐예요? 4. 그래서 15분의 4로 계산하면 차변이 감가상각비 240, 대변이 감가상각 누계액 240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 다음 마지막 케이스 4번 이제 생산량 비례 완전 똑같습니다. 가로하는 1,000만 원 빼기 100만 원 그럼 9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우리가 분모는 총 예정 생산량이 얼마예요? 네, 3,000. 그 다음에 단기 실제 생산량은 얼마? 네, 600개 이렇게 하시면 잘 보세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00만 원 빼기 100만 원. 잔존가치가 100만 원. 정율법만 빼고 가로하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이니까 곱하기 먼저 분모가 3,000, 분자가 600, 600개를 실제로 생산했습니다. 몇 개를 예상했어? 했으니까 3,000개를요. 이렇게. 그리고 계산하시면 우리가 180만 원이 나오니까 차변의 감가상각비 18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8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상황별로
공식을 암기해서 감가상각을 하셔야 된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처분을 하려고 해요. 처분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자, 회사가 처음에 건물을 이렇게 5천 원 주고 샀어요. 그동안에 매년 기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3천만큼 비용으로 빼먹어서 3천 원이 지금 쌓여 있다. 결론은 우리 기업의 장부금액이 얼마다? 2천 원짜리예요. 이 2천 원짜리를 첫 번째 상황은 2,500원에 팔았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1,000원에 팔았어요. 1,000원에. 네, 1,000원에 팔았다. 요 상황을 우리가 지금 회계 처리해보자 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부금액이랑 처분금액을 계산해봐요. 처분금액이 얼마 더 커요? 500원 더 크다. 이 500원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회계 처리해야 되냐? 유형자산, 처분이익 500원 이렇게. 이게 영업의 수익이요. 반대로 장부금액이 1,000원 더 크다. 장부금액이 더 크면 우리가 이 건물을 팔고 손실 났구나 해서 1,000원. 이 1,000원의 이름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0원. 얘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하는 문제도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된다. 처분. 자, 보시면 먼저 유형자산을 사용을 중단하고 매각 처분하거나 폐기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처분가액이 더 크면 이익이 나와요. 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영업의 수익. 반대로 장부가액이 더 크다는 건 손실이란 소리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 이렇게. 자, 요거는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순서는 먼저 한번 하고 제가 읽어보겠어요. 자, 이제 회계 처리를 3개만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해요. 자,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트럭을 리무진 매매센터에 70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하였다. 자, 그리고 취득원가 1,000만 원, 누계액 200 그랬어요. 자, 처분할 때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회사가 차를 팔았으니까 차가 처음에 사오면 차변의 차량 운반구, 팔면 대변의 차량 운반구 팔았죠. 이때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장부금액을 쓰면 안 된다.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장부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유형자산만큼은 이렇게 취득원가를 써주셔야 돼. 아직 재무상태표에 이 취득원가가 안 나갔어요. 안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반대변에는 꼭 이렇게 누계액을 써주셔야 돼. 그래서 대변에 장부금액 쓰지 말고 뭘 쓰라고요? 취득원가를 쓰고 바로 차변에 누계액을 200 쓴다. 그러면 이게 장부에서 지워진 거예요. 기업의 장부에서. 그리고 이제 돈을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을 받으세요. 얼마를 받아야 돼요? 이 금액 700만 원. 이게 처분 금액입니다. 처분 금액 7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봐보세요. 1,000만 원인데 200만 원이 빠지면 이게 800만 원짜리의 차량 운반구인데 700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나 100만 원 손실 났죠. 그래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봐보세요.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순서, 유형자산 회계 처리하는 순서. 대변에 먼저 자산을 원가로 내주셔야 된다. 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차변에 자동으로 누계액을 차변에 써준다. 내준다. 자산과 자산의 차감 계정은 반대 계정이니까 나갈 때는 자산은 대변에서, 차감 계정은 차변에서. 그 다음 세 번째는 돈 받고요. 마지막이 대차 맞추면 돼요. 대차를 맞춰서 대변이 많으면 유형자산 처분이, 차변이 빈다 이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되셨죠? 자, 여기 처리 순서, 회계 처리 순서. 자, 이 순서대로 할 겁니다. 저는. 자, 가보세요. 기계장치를 무진상사에 350만 원에 매각했대요. 그럼 가봅시다. 먼저 기계장치를 장부에서 내준다. 대변에 내주고 취득원가로 나간다. 누계액은 300이니까 반대변에 누계액도 장부에서 지운다. 그리고 현금을 350만 원 받았대요. 350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650인데 얘는 500이니까 여기에 대차가 150이 났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차를 팔고 받은 돈 대차를 맞춰보니까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5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대로. 자산을 내주고 대변에서 취득원가로 반대변에 누계액을 쓴다. 그리고 차변에서 돈을 받는다. 외상이면 미수금, 보통예금, 현금, 당자예금. 그리고 대차만 맞추면 돼요. 차변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대변이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렇죠?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검사는 이게
장부가액이고 이게 누계액이니까 이게 취득원가. 취득원가가 500이고 누계액이 300이니까 장부가액 200짜리잖아요. 200짜리를 350 받았으니까 150 남은 거 맞죠? 네, 이렇게 검산까지. 다시 이제 3번. 3번은 우리가 건물을 노후가 되어서 폐기 처분한 거예요. 네, 그리고 철거 비용이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 건물을 내주세요. 취득원가로 내줍니다. 1억. 그럼 반대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9,900만 원 내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폐기 처분하면서 오히려 수수료 100만 원이 나갔어요. 현금으로. 그럼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을 내줍니다. 맞죠? 그럼 대차가 이제 안 맞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지금 요 문제에서 중요한 건 철거 비용이에요. 철거 비용을 회계 처리할 때는 여기에 여러분이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철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를 사오면서 건물이 같이 사왔다. 일괄 구매해서 건물을 바로 즉시 철거를 하고 이 토지 위에다 새로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이럴 때 토지 구입 시에 철거 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산인 토지라고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건물을 사와서 토지와 함께 건물을 사왔는데 이 건물을 즉시 철거하고 새로운 사옥을 지어야 된다. 이때 철거비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할 때는 이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 가산하고 유형자산 손실에 가산하고 이익에 차감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뭐를 쓰면 안 된다? 수수료 비용을 쓰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해요. 자, 철거 비용은 뭘 쓰면 안 된다고? 수수료 비용 X 이렇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은 여기에 대차가 얼마 남냐면 200만 원이 남아요. 그래서 200만 원이 차변에 이렇게 남잖아요. 요거는 수수료 비용 쓰지 말고 뭐라고 쓴다? 합쳐서 예, 유형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쓰시면 된다. 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100만 원이에요. 왜냐면 1억에서 9,900만 원을 빼면 원래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철거 비용 100만 원이 나가면서 회사의 손실이 100만 원 더 더해져서 가산되어서 200만 원이 됐다. 이런 소리예요. 만약에 이익이었다면 뭐를 빼면 돼요. 빼. 비용은 철거 비용은 빼라. 이익에서는 빼고 손실에는 더해라. 이런 뜻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회계 처리해 봤으니까 이론 문제 해보겠습니다. 문제 1번의 내용 연수는 10년, 잔존가액은 10만 원인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구입하여 정액법으로 회계 처리해요. 자, 기계장치 구입 후 3년이 되는 연도 말에 우리는 이것을 8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처분가액이 80만 원. 이 경우에 처분 손익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처분 손익. 자, 일단 먼저 회사가 기계를 100만 원 주고 샀고 정액법으로 3년을 감가상각해야 돼요. 그리고 80만 원에 파는 거야. 그럼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누계액을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는데 정액법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돌려야죠. 어떻게?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 아이고 여기가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봐봐요. 취득원가는 100만 원. 잔존가치는 10만 원. 그럼 90만 원. 나누기 내용연수는 10년. 그럼 9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연도의 1차 연도는 9만 원. 2차 연도도 9만 원. 곱하기 3 하면 되죠? 3차 연도도 9만 원. 맞죠? 그럼 감가상각비 3년 했으니까 누계액은 얼마 쌓인다? 270. 따라서 회사의 장부 금액은 얼마다? 73만 원. 그런데 처분을 얼마 했다고 했냐면 80만 원에 처분했다라고 했으니까 처분 금액이 더 커요. 얼마 크죠? 네. 7만 원이 크네요. 따라서 정답은 보다 7만 원 이익 이렇게 하셔야죠. 7만 원 이익. 맞죠? 자, 그다음 문제 2번. 작년 1월 1일에 취득한 기계의 취득원가는 10만 원이고 잔존가치는 5천 원이며 내용연수는 5년이다 라고 했고요. 이 기계를 이번에는 정율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에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그럼 전기 거도 하고 해야 되잖아. 맞죠? 자, 보세요. 지드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상각률 되어 있죠. 그럼 1차 연도는 원래 10만 원 주고 샀고 첫 해는 누계액이 없고 상각률은 0.4. 그럼 4만 원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단기 거 해야 되니까 이제 2차 연도 단기 10만 원 마이너스 누계액 이게 일로 쌓이는 거죠. 4만 원 곱하기 0.4 하면 6만 원의 40%는 2만 4천 원. 따라서 정답은 2만 4천 원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물으면 얼마예요? 여기 두 개 더해서 6만 4천 원. 장부가액은 이라고 물으면 3만 6천 원 이렇게 답하셔야지.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10만 원에서 6만 4천 원을 빼면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네. 자, 됐고. 그 다음 문제 3번. 자, 문제 3번은 내용 연수가 1년인 기계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정률법과 비교하여 1차 년도 감가상각 결과는 했어요. 자, 그럼 아까 보시다시피 정액법은 매액이 균등한 금액이 빠지는 거고요. 정률법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잘 보시면 우리가 1차 년도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1차 년도만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했다. 그럼 1차 년도는 정율법의 감가상각비가 더 큽니다. 맞죠? 그럼 우리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 거니까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비용이 줄어들면 나머지 자산, 수익, 자본 이런 거는 다 커지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커지고 그쵸? 그게 되고 뭐도 커져요? 이익도 크다. 그럼 여기가 4번이 돼야 되네. 4번. 자산이 커지고 이익도 크다. 답은 4번이 돼야 돼요. 3번은 둘이 반대로 가면 안 돼. 이익과 자산은 같은 방향, 비례 방향이에요. 만약에 요거는 작고 해서 이거는 같은 방향이긴 해. 근데 지금은 정액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답이 돼야 돼. 정률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맞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다음 중 유용자산 중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한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비교한 것이다. 알맞은 것은 했으니까 이렇게 정률법이 더 크다. 방금 전에 봤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그러면 OX 퀴즈 해보겠습니다. OX 퀴즈 마지막으로. 자, 먼저 유용자산 하면 영업활동을 위한 토지도 유용자산에 해당, 맞죠? 토지는 유용자산에 해당해요. 대신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 5. 유용자산의 취득원가를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비용화시키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맞죠? 원가를 한 번에 하지 않고 배분하는 거예요. 수익 창출에 기여한 내용연수에 배분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도 O. 3번 유형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지출은 이를 지출 시 당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아니죠. 모든 지출은 이를 지출 시 비용 아니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다시 가산해.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3번은 X. 수익적 지출일 때 우리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4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그 자산의 본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지출을 포함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4번도 맞죠. 부대비용 말하는 거잖아. 자산의 취득원가는 이걸 자산을 본래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지출 이게 부대비용이에요. 네, 그래서 O 맞았고요. 유형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유형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 재고자산. 자, 그 다음에 6번.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를 취득했대요. 아,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했어요? 일괄 구매를 한 거죠. 그래서 건물을 즉시 철거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토지의 취득원가로 한다. 그죠?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할 때는 유형자산 초분손익으로 하시는 거고. 그러면 6번은 O 맞았고요. 7번 토지 등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한 경우는 취득원가에 가산하면 안 되죠. 이거는 보유세니까 뭐로 하신다? 세금과 공가로 하셔야 돼요. 8번 기계장치를 구입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설치비 및 시운전비 이게 이거잖아요. 이거. 예,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지출. 설치비, 시운전비는 네, 맞아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부대비용이네요. 오. 9번.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여기까지 읽으면 이종자산을 교환했구나.
이럴 때 우리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회사가 준, 제공한 자산에 뭐로 한다? 공정가치로 한다. 동종자산일 때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쵸?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유형자산을 마쳤고요. 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무형자산에서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